네, 기초화학 수학 16장 슈레딩거 이퀘이션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7단원 그리고 18단원에서 배우게 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h hat 부사이 이꼴 e 부사이 이런 형태의 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식이 가진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물리화학에서 혹은 양자화학 수업 시간에 더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이 H-햇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에 붙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H햇은 어떤 연산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바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는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꼬부랑 삼지창 같이 생긴 것이 웨이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의 물리적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화학 시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수학적으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풀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웨이브 펑션에 가해지면 우리는 고유값으로 아이겐밸류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T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혹은 운동량을 가지고 표현한다면은 2m분의 p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여기에 기반해서 2m분의 h 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쓸 수 없어서 V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에 이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되겠고, 이 녀석의 생긴 모양은 직교 좌표계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두 번씩 편미분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근사 없이 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상자 속 입자 문제 한번 풀어볼 것이고, 강체 회전자라고 불리는 리지드 로테이터, 그리고 일렉트론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물리화학 시간에 가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게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우리 기초화학 수업 시간에는 이 앞에 세 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개를 뭐 직접 푸는 것도 아니고, 세 개를 한 개는 조금 상자 속 입자는 자세하게 풀어보고, 나머지 두 개는 유사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그렇게만 언급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하고 넘어가 보죠. 16.1절 particle in a box입니다.
사실 우리 책에는 3차원 상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1차원 상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1차원, 즉 x축이 이렇게 있고 x 이꼴 0이랑 x 이꼴 a에서 아주 높은 벽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수학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포텐셜 V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여기 x가 0보다 작은 점 혹은 x가 a보다 큰 지점에서는 입자가 발견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길이가 a인 1차원 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먼저 x가 0보다 작거나 혹은 x가 a보다 큰 경우, 즉 포텐셜 에너지 V가 무한대인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h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한대 곱하기 어떤 파동함수를 했더니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어야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무한대랑 유한한 숫자를 곱하면은 이 에너지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무한대로 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파동함수가 유한한 값을 가진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 되는 거죠. 즉 파동함수는 반드시 0이 되어야 되고 에너지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등식 요게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기초화학 수학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요 녀석을 제곱을 한 것이 우리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비례한다라는 것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동함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0의 제곱도 역시 0이고 이 말인즉슨 이 상자의 바깥 x가 0보다 작은 구간 혹은 x가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실제로 입자가 존재할 것 같은 구간에서 과연 이 입자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또 그 입자의 어떤 입자를 묘사할 수 있는 파동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해밀토니안의 모양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밀토니안의 모양을 결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n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바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요 구간 x는 0에서 a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텐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구간이 되겠죠. 즉 저기 안에서는 입자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유입자처럼 거동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슈레딩거 식을 다시 써보면은 2n분의 h바 제곱 이렇게 됐고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두 번 미분을 해가지고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이런 함수를 찾는 겁니다. 이런 미방을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고, 우리는 푸사이로 익스포넨셜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고, 혹은 코사인 사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와 코사인 사인 함수는 오일러 포뮬라로 엮여 있죠.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엮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코사인 사인의 선형 조합으로 이 파동함수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코사인 kx, b 곱하기 사인 kx, 이렇게 한번 일반식을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일반해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특수해를 결정을 할 겁니다. 경계 조건 혹은 시간에 따른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해서 특정 해를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특정 해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은 x가 0일 때 파동함수의 값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l일 때에도 반대쪽 파동함수의 값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지금 길이를 a로 뒀으니까 x가 a일 때 파동함수가 0이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조건부터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면 파동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은 a 곱하기 코사인 0이니까 1이 되고, b 곱하기 사인 0은 0이 됩니다. 즉 a만 남게 되죠. 그래서 등식을 살펴보면 a는 0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알고 이제 두 번째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은 푸사이는 역시 0이 돼야 되는데, 요 x 위치에 a를 넣었을 때입니다. b 곱하기 사인 ka, 이렇게 되겠죠. 지난번에 한 이야기랑 상당히 유사하죠. 지난 챕터 15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여기 부분에 b가 0 되는 경우 혹은 sin ka가 0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b가 0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b가 0이 돼버리면 파동함수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sin ka가 0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러면 요 사인의 아규먼트 ka가 n파이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n은 정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 k라고 하는 것은 a분의 n파이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파동함수 푸사이를 새롭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b 곱하기 사인 a분의 n파이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몇 가지들을 더 해볼 건데요. 먼저 이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뭔가 찝찝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여기 b입니다. b는 우리가 임의로 도입한 변수가 되죠.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리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동함수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취해주면은 그것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의 제곱을 해보면 b제곱 사인 제곱 a분의 n 파이 x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p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가 0보다 작은 경우, x가 a보다 큰 경우에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p는 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즉 전체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한다면 그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모두 다 더해주면은 그거는 1이 돼야 되겠죠. 분명히 입자는 이 전체 공간 어딘가에는 존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확률 P를 전체 공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해주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률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B제곱에 사인제곱 A분의 n파이 X로 표현할 수 있으니 B제곱에 사인제곱 A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제곱 그래서 B제곱은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사인 제곱분의 a분의 n파이 x를 적분을 하면은 같이 하진 않겠지만 2분의 l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이 바로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2분의 a죠. 죄송합니다. 이 말인 즉슨 b라는 값이 죄송합니다. 루트 a분의 2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2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관용적으로 플러스 부호를 택해줍니다. 그러면은 파동함수의 모양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루트 a분의 2의 사인 a분의 n파이 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원 상자에 대한 파동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h p사이는 E p사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우리가 푸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쓴 다음에 거기에서의 파동함수를 찾고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특정 해를 구한다,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남은 단계는 바로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를 결정을 하는 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밀토니안의 모양을 알고 있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파동함수 p사이의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연산자를 실제로 파동함수에 가해보면 됩니다. 2n분의 h바 제곱 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a분의 2의 사인 a분의 n파이 x를 이렇게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을 오른쪽에 가해줄 겁니다. 2n분의 h바 제곱 그대로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2도 남아있겠죠. 그러면 sin a분의 n파이 x를 두 번 미분하면 a분의 n파이가 두 번 등장을 할 거고, sin 함수는 두 번 미분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sin a분의 n파이 x가 될 겁니다. 시계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계 모양을 정리를 해서 원래 파동함수 p사이의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다 묶어 볼게요. 다 묶으면은 EMA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H 바 제곱 푸사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묶여서 다시 푸사이로 돌아옵니다. 마이너스도 사라지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파동함수 푸사이 앞에 곱해진 이 부분이 에너지 E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리듀스드 플랑크 상수가 E5분의 H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에너지 E는 EMA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H 바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8MA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형태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여기에서 N은 1, 2, 3과 같은 정수만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차원 상자 속 입자에 대한 문제를 모두 푼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2차원 상자 혹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차원 상자로 확장을 해보고 싶죠. 요거는 뒤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상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X축, Y축, G축이 이렇게 있을 때 X0에서 XA까지 X 이꼴 0, X 이꼴 A까지 이렇게 상자가 있을 것이고 Y 이꼴 0에서 Y 이꼴 B까지 상자가 있고 0에서 G 이꼴 0에서 G 이꼴 C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요런 박스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요런 박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3차원 박스 안에 존재하는 파동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해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요렇고요. 그래서 X가 0에서 A 사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Y가 0에서 B 사이 포텐셜 에너지 0 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요 내부에서만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나머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보죠.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문제의 해밀토니안의 형태는 EM분의 H 바의 제곱 1 X축 Y축 G축 형태의 2차 편미분 값을 모두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식의 형태를 새로 써보면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또 옆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살펴보시면은 우리 1차원 상자 이야기할 때 그때의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X축 방향의 해밀토니안이죠. HX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요건 어떤가요? X를 Y로만 바꾸었기 때문에 HY hat 요것은 마지막으로 HG hat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3차원 상자의 해밀토니안은 X축 방향 해밀토니안, Y축 방향, G축 방향의 해밀토니안을 각각 이렇게 더해 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그 구성 성분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각 시스템의 에너지 구성 성분 해밀토니안 있죠? X축 방향의 에너지, Y축 방향, Z축 방향의 에너지를 더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자면은 이제는 양자수가 nx, ny, ng 각 축에 대해서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도입을 할 거고요. x축 방향 에너지, y축 방향 에너지, g축 방향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파동 함수의 경우에는 곱으로 나타납니다. 구성 성분들의 이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각 방향을 고려를 해주면 ABC분의 8 sin A분의 NX 바이 X sin B분의 NY 바이 Y sin C분의 NG 바이 G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을 모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6.1절을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절은 리지드 결합 길이의 변화가 없는 강체 회전자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질량이 각각 M1과 M2인 어떤 입자들이 길이 L을 이렇게 길이 L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화학 결합을 유지하고 있어서 O2 분자 혹은 H2 분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결합 길이의 변화가 없는 강체 회전자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입자들이 회전할 때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쯤 있을 텐데 회전할 때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입자가 두 개 있는 투바디 프로블럼을 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물리나 화학, 과학계에서는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축소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산 질량 reduced mass mu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은 한쪽이 아주 무거운 질량 m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그런 점으로 고정이 돼 버리고 똑같이 길이 L을 가지고 있되 환산 질량 뮤를 가지는 이런 녀석으로 문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두 개의 파티클이 돌아가는 모션을 묘사를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는 질량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녀석은 고정되어 있고 요 녀석만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산 질량 뮤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움직임, 특히 이 회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모션을 묘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직교 좌표계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구좌표계가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pherical coordinate를 사용을 할 거고요. spherical coordinate에서는 x, y, z 대신에 r,
세타, p 세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체 회전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은 고정이 된 값이라서 사실상 우리는 세타와 p 두 개의 각도만으로 이 회전 운동을 묘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거리 r을 l로 고정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l제곱분의 사인 세타분의 1 라운드 세타 사인 세타분의 라운드 세타 더하기 l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p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모양까지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해당 개, 요 시스템 있죠? 네, 여기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 환산 질량 뮤가 질량이 아주 무한대에 가까운 고정된 점을 중심에 두고 회전하는 요 모션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보면 HF4는 E4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마이너스 2뮤분의 H 스퀘어 H 바 스퀘어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량이 m이 아니라 뮤라고 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투바디 프로블럼을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라플라시안 연산자는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시안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푸사이에는 모양이 어떨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형태가 잘 알려져 있고 그 답도 사실은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바로 y라고 쓰는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어떤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L과 M을 우리가 도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전 운동을 묘사하는 해밀토니안 썼고, 그리고 그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아이겐밸류를 풀면은 이런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등장을 한다. 그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와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다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다 쓰면은 마이너스 2뮤분의 h바 스퀘어 l제곱 사인 세타분의 1에 라운드 세타 사인 세타분의 뭐 똑같은 내용이죠. l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y lm은 2의 y lm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뮤 L 스퀘어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텀이죠. 모멘트 i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의 식을 이제 요 부분들이죠. L 스퀘어를 앞으로 빼내 가지고 지워내고 여기를 i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보다 간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 식의 전체 양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치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EIE 나누기 H바 스퀘어, 요 두 가지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식이 이제 조금 더 뭐 예쁜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베타 사인 제곱 세타의 y 이꼴 0,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지금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보면은 전부 세타에 관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을 보면 P에 대한 것만 남아 있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 그러니까 세타와 P를 변수로 가지는 요 함수가 우리가 사실은 이 단계에서 separation of variables, 변수 분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세타에 의존하는 파트와 P에 의존하는 파트로 나누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변수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요 y 대신에 변수 분리된 형태를 각각의 식 요 y 부분에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어넣어 주고 이제 식의 모양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변수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베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p d 제곱 p dp 스퀘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타와 p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세타 파트는 세타 파트대로, 그리고 p 파트는 p 파트대로 각각의 어떤 상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편의상 요 뒤에 나오는 파트를 마이너스 m 스퀘어가 된다라고 하고, 이 앞에 세타에 관련된 파트를 m 스퀘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편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었고, 첫 번째는 세타 파트, 두 번째는 p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 파트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p 파트가 이제 훨씬 풀기가 쉽거든요. p 파트는 p분의 1에 이꼴 마이너스 m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의 모양을 조금만 다시 써보면은, 는 마이너스 m 스퀘어에 p,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 모양 곱하기 마이너스 m 스퀘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수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익스포넨셜의 imp 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im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imp를 써보면은 어떤 정규화 상수 m이 붙고 익스포넨셜의 imp 혹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m a의 마이너스 m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mp 뭐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뭐 변수를 임의로 도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m이라고 하는 숫자 뭐 변수가 아무런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특정한 몇 숫자만 어떤 숫자들만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숫자만 가능할 때 우리는 그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파이 p라고 하는 함수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지금 익스포넨셜의 imp 그러니까 뭐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으로 정의된 그런 녀석이죠. 그 코사인 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2파이마다 반복이 되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p 함수의 값이 그러니까 캐피탈 P 이 함수의 값이 p일 때랑 p 플러스 2파이를 아규먼트로 가질 때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주기성 때문에 periodicity.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요 식에다가 그대로 써보면은 그럼 am exponential imp는 am의 상수는 그대로죠. exponential의 im의 p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m의 exponential imp exponential i 2파이 m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뭐 유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식의 모양은 대략 여기에 이제 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 정도의 문제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서로 뭐라 그러죠? 약분이 아니고 이거를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exponential i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m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니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2파이 m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i의 2파이 m 이 값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변은 지금 리얼 밸류죠. 허수 파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좌변의 이 부분이 항상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좌변에서의 실수분은 항상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m 값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줄 수 있죠. sin 2파이m 그래서 2파이m이라는 값이 0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sin 2파이m이 0이 되려면 2파이m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뭐 0, 파이, 2파이, 3파이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좌변은 어떤가요? 코사인 2파이m이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려면은 코사인은 언제 1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0, 그 다음에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0, 2파이, 뭐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물론 4파이를 안 썼습니다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야 하니 m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을 포함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퀀타이제이션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왜 양자화되어야만 하는지는 바로 이 함수 캐피탈 P라고 하는 함수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 16-1을 보면은 우리가 요 정규화 상수 AM을 결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하는 이 YLM이라고 하는 함수는 캐피탈 세타와 캐피탈 P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 페이지에서 캐피탈 P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익스포넨셜의 IM P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였고, 이제는 남은 것, 요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세타에 관련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을 써보면은 사인 세타 나누기 캐피탈 세타 dd 세타 사인 세타 d 캐피탈 세타 d 세타 더하기 베타 사인 제곱 세타의 요 값이 m 스퀘어와 같아야 된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변수들을 바꾸고 할 건데요. 이 코사인 세타를 x로 둘 겁니다. 코사인 세타를 x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이 캐피탈 세타를 x에 대한 함수 px로 바꿨을 겁니다. 요 같은 색깔로 쓸까요? 장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캐피탈 세타를 px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숙제가 아니고 그 연습 문제 16-8번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도입하면은 이 위의 식이 아래처럼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1-x 스퀘어 dx 스퀘어 마이너스 2x dp dx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p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값은 그런 아무런 임의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0, 플러스 마이너스 1, 2 이런 값만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스. 우리가 이제 챕터 8이었나요? 올소고날 폴리노미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한번 만나본 식입니다. 바로 요 m을 0이라고 둬버리면 1-x 스퀘어 플러스 베타의 px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P가 바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회전 운동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이 풀리기 위해서는 그냥 유한한 값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풀리려면 그러면은 요 베타 값이 반드시 L은 0, 1, 2 요런 정수라고 할 때
반드시 베타는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형태로만 나타나야지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한한 값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라고 저에게 다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회전하는 시스템을 묘사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묘사할 수 있는 함수를 찾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묘사하는데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값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유한한 값을 가지려면 베타가 L 곱하기 L 플러스 1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때의 물리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 사실 지금 우리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상수를 2i 나누기 h바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도입한 변수이고, 근데 미분방정식을 풀다 보니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변수 베타는 L 곱하기 L 플러스 1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에너지 E라는 표현을 2i분의 h바 스퀘어 L에 L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L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0, 1, 2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너지, 회전하는 시스템을 묘사하는 에너지 E가 아무런 숫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즉 계산하면은 에너지 0 가능하겠죠. L에 0이 들어가면 그 다음 2i h바분의 h바 스퀘어 곱하기 1을 넣으면 여기에 2배, 혹은 2i h바 스퀘어에 2를 넣으면 6, 2i h바 스퀘어에 3을 넣으면 12. 이런 숫자들만 회전하는 시스템이 에너지로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하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도 이해를 했고, 에너지도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소고날 폴리노미얼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올소노멜리티 이걸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PLX와 PMX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 값이 2L 플러스 1분의 2 델타 LM으로 주어지더라,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만약에 m이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m이 0이 될 필요는 없죠. m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모두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PL 절대값의 M 요거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1-x 스퀘어를 절대값 M 나누기 2를 곱해주고 m의 절대값만큼 이 PLX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요 PL 절대값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증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뭐 좀 가지고 놀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P1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알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뭐 P1의 제로는 P1의 뭐 1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 있죠. 혹은 P2를 알고 있을 때 P2의 뭐 1, P2의 2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뭐 구해보는 연습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쭈루루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어도 올소노말리티 조건이 성립을 하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학부 때 배웠을 때는 그냥 올소노말하다 이렇게 배우고 넘어갔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증명을 제가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수식만 적어놓은 페이지가 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긴 것뿐만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알아야 될 테크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 1학년 수준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 오피스에 찾아오시면은 제가 강의 노트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소 원자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앵귤러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가 이제 투바디 프로블럼의 투바디 로테이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수소 원자의 시스템이 됩니다. 양성자가 가운데 박혀 있고 전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 게 바로 수소 원자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수소 원자를 묘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접적인 부분이 되고 그 수소 원자의 앵귤러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것은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PL, M,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어가 세타 파트를 담당하고 익스포넨셜의 IMP가 P 파트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쭉 되고 L은 0부터 L은 0,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죠? 0, 1, 2 이런 숫자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은 이 m이라고 하는 값이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l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어의 식 모양과 관계가 있는데요. 앞서 돌아가서 식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이렇게 생겼죠. PL의 절대값 m은 d 절대값 m, dx 절대값 m, pl 뭐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녀석이 요 L이라고 쓴 것이 바로
최고차항이 L에 해당하는 그런 다항식을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차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L보다 더 많이 미분해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예를 들면은 x 스퀘어 2차식을 3번 미분하면 0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에 이제 바운드 캡이 씌워지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만 미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수의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페리칼 파트에 대한 올소노말리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성 성분 여기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어도 올소노말하고 익스포넨셜 파트도 우리가 올소노말하다는 거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은 더블 인테그럴을 해볼 텐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 ylm yl 프라임 m 프라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적분 요소 인피니테지말 볼륨 엘레멘트가 사인 세타 d 세타 dp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스페리칼 하모닉스는 세타 파트와 p 파트로 나누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블 인테그럴 하는 거를 우리가 세타에 관련된 거랑 p에 관련된 걸로 따로 떼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여기는 뭐 PL M PL 프라임 M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P 파트는 0에서 2파이까지 dp exponential imp exponential im 프라임 p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파트를 적분을 해주면 우리는 델타 L 프라임, 델타 M M 프라임 이렇게 하는 올소노말 컨디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 풀었을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갈 때 풀었을 때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나와야 되죠. 이제 제가 그 부분은 깜빡했는데 어쨌든 맥락은 스페리칼 하모닉스도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적분해 보면 이렇게 올소노말한 컨디션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모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H 부사이 이꼴 E 부사이라고 하는 걸 로테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풀어보면 우리는 스페리칼 하모닉스 YLM이 파동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에너지는 L에만 의존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풀어보니까 YLM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것이 2I분의 H바 스퀘어에 L의 L 플러스 1로 주어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표현식이죠. 근데 우리는 이 파동함수 YLM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M 값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 값은 에너지의 영향을 주진 않죠. 에너지는 오로지 L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y2의 0, y2의 1, y2의 2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똑같은 에너지
2i분의 h바 스퀘어에 2 곱하기 3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의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에너지에 대응될 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축퇴화되어 있다,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테이팅 시스템의 디제너러시는 m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2l 플러스 1개가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3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드로젠 애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이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는 두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쿨롬 상호작용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고, V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E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E는 기본 전하량, 전하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되겠고, R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 입실론 제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묘사할 수 있는 파동 함수는 무엇이고 그때 허용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를 계산하려면은 역시 우리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고, 앞서서 봤던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들, 상자 속 입자라든지 강체 회전자 같은 것들은 사실 포텐셜 에너지가 없었죠.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밀토니안이라는 녀석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묘사하는 텀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 텀도 이렇게 존재하죠.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 식을 써보면 2m분의 h 바 스퀘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 더하기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e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 수소 원자는 센트로시메트릭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을 가운데 두고 전자가 어떻게 원운동을 하는지를 보는 시스템이니까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트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을 할 것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새롭게 그 강체 회전자와 조금 다른 새롭게 만나게 되는 문제점은 더 이상 거리 R이 고정된 값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야기할 때에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회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죠. 사실 그 주변에 이렇게 구름처럼 무작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R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거리 R에 대한 부분, 세타와 P에 대한 부분을 모두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푸사이가 R 세타 P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데, 변수 분리를 통해서 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어주게 됩니다. 레이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를 나누어서 풀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학부 물리화학 시간에도 정확하게 식을 따라가면서 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의 모양만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DDR EMR 스퀘어 요게 이제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각도가 아니라 거리 R에 대해서 이 수소 원자의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려면은 요거를 풀어야 되죠. 요걸 풀면 이제 우리가 R 값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에너지 값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학부 한 3학년 혹은 4학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양자화학 수업을 들으시면은 해당 수업에서 뭐 물론 그 제가 하는 수업이라서 약간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수업에서 요걸 어떻게 푸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 또 나중에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레이디얼 펑션은 n과 l 두 개의 양자수를 필요로 하고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등장하는데 n에 n 플러스 l의 팩토리얼의 전체의 3승 저도 이제 사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열심히 보면서 쓰느라고 굉장히 버벅이는데요. na0분의 2 l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 부분이 끝나고 r의 l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의 na0 그 다음에 희한하게 생긴 l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고 n 플러스 1 2l 플러스 1 그거의 아규먼트는 2r 나누기 na0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n과 l이라고 하는 새로운 퀀텀 넘버가 이제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 눈치채실 수가 있을 거고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1, 2, 3과 같은 양의 정수가 되고 l은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제한이 됩니다. 이런 제한이 그럼 왜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이 레이디얼 파트가 이제 크게 R의 L승, 그다음 익스포넨셜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associated 라겔의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갑자기 특이한 이름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풀다 보면은 언젠가는 솔루션이 알려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associated 라겔의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ssociated 라겔의 펑션이 유의미한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n 값이 1, 2, 3과 같은 양의 정수만 가능하고 또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1 사이의 정수여야만이 이 associated 라겔의 펑션이 유의미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을 묘사하는 양자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뜬금없어 보이죠. 뭐 n은 1, 2, 3만 가능하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그런갑다 싶은데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또 n-1까지만 된다. m은 마이너스 1에서 앞에서 알아본 내용 m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만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자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녀석이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묘사하는 함수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물리화학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사실 오늘은 뭐 기초화학 수학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화학과 양자학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재밌으셨기를 바라고 숙제 문제는 2, 3, 9, 10, 15, 20을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